오, 네. 네, 26,000달러 비트코인이 잘 지지해주고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 미증시는 조금 이렇게 장보면서 관망하면서 장을 봐요. 관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코인 시장도 뭐 경계감은 있었지만 가격 하락까지는 크게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 파월의 직접적인 스피치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에 딱 금요일 저녁에 파월이 얘기해버리면 증시는 다 문 닫는데 저희는 주말 내내 그렇지.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 사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저희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먼저 한 번의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월요일에 개장했을 때 뭐 미증시나 국내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오늘 밤 파월의 스피치가 뭐 매파적으로 간주될 경우 암호화폐는 추가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뭐 유동성도 없고 가격 변동성도 없고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갑자기 급락세가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이 비트코인도 이 암호화폐 관련 VC들이 이 업계에 많이 있는데 이 투자 규모가 7월 달만 놓고 계산을 했을 때 전달 대비 10% 정도 감소를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직접적인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움직임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비트코인 분위기를 보죠. 아까 이제 타이틀에 뭐 2025년에 얼마가 안 나고 이런 것도 좀 있고 한 것 같은데 비트코인 좀 뭐 괜찮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냥 다 뇌피셜이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더라 뇌피셜들인데 그래도 그런 거라도 저희가 열심히 모아서 확인해 봐야 심적으로 안정은 얻기 때문에 오늘도 좀 열심히 찾아서 왔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전일 대비 가격은 1% 정도 하락했는데 그래도 26,000달러 위에서 가격 유지는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암호화폐 인사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핀테라 캐피털의 댄 모어헤드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구간을 지나서 반감기 때가 한 35,000불을 넘어 25년에는 15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전년 대비 가격을 비교했을 때 사상 최장기간 전년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댄모어헤드는 26,000달러 아래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 암호화폐 투자사 핀테라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설립자의 말이 뭐 아예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뭐 완전 뭐 신봉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작년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구간이 지속적으로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반감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좀 강한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에 추가적으로 그 15만 불을 직접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리플 판결도 긍정적이고 또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 아래 적힌 147,843달러까지 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직접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트코인 반감기 채굴 보상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산을 본인이 해봤을 때 기존의 랠리와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채굴 개수와 이런 것들을 계산해봤을 때 25년까지 15만 달러가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또 온체인 데이터들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잔액이 5.8%로 2017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이 거래소 안에 잔액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갑으로 갔다는 건가? 그렇죠. 당분간 뭐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큰 상승도, 큰 하락도 당분간은 조금 기대해 보기는 어렵다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고래들은 다 자기 지갑에 넣어놓고서는 그냥 쉬고 있고 그쵸. 그냥 우리 그냥 짠챙이들끼리 매매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저희끼리의 소리 없는 전쟁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도 좀 볼게요. 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또 되게 유명한 베테랑 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반대포프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음 강세장에 기대가 되는 알트코인 6종목을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지 않은 코인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아비트럼, 옵티미즘, 인젝티브 프로토콜, 그리고 수이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상장했었죠. 그리고 민코인, 페페, 그리고 도지코인 이런 코인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코인들을 언급했는지 사실 부가 설명이 없이
야 이거 진짜요? 기대된다. 그럼 그냥 자기가 산 거 추천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근거가 없구나. 저 사람들. 본인이 뭔가를 분석해서 이야기하셨겠지만 일단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은 크게 뒷받침되는 내용이 없어서 뭐 정말 이 사람 말을 우리가 믿어보자 이렇게보다도 그냥 이렇게 유명한 애널리스트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코인 마켓캡 통해서 좀 가격 현재 시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1.3% 정도 하락하면서 1,600달러 선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선물 미결제 약정이 최근 1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여기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선물 결제가 굉장히 미미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바이낸스 기준에서 나온 지표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고래들이 현물로 9,4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일주일 동안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누가 산 건지는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 쪽의 고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요. 고래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이 정도로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했다는 거는 어쨌든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2% 정도 전일 대비 하락을 하면서 현재 0.5달러를 지나가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각각 하나씩 전해졌습니다. 일단 SEC가 리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담당 변호사 2명을 사임하라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금 여기 뉴욕 지방법원 측에 리플 쪽의 소송 담당 변호사 2명의 추가 사임을 요청하는 안건을 그러니까 진행을 저게 했다고 뉴스가 합니다. 정확히 SE 측에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자기네 그 변호사 2명을 나가라고 지금 한 거인 거죠? 네, 네, SEC 소속 변호사 2명. 그치. 네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법원에 통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명은 지금 병가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열심히 아직 한창 싸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도 잘 팔로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와중에 리플이 이 사회 배려 기업도 탑 100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크립토 커런시 기업으로 사실 이런데 이름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리플은 뭐 오래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전해줬었죠. 일단 또 다시 한번 또 사회적인 타이틀을 하나 얻게 됐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도지코인과 관련해서 가격 하락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도지코인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던 고래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도지코인 지금 0.06달러인데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가격 하락이 많이 나온 수준이죠. 지금 원래 0.6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10분의 1 토막 난 상황인데 도지코인으로 한때 290만 달러를 찍었던 한 투자자가 지금인 5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도 나는 도지를 믿는다. 그래도 믿는다라는 지지의 글을 트위터 X에 올려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코인의 가격 급락은 있었지만 도지코인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어떤 민코인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을 다시 보여줄 거라 믿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가격 하락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차트적인 관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연 저점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전망치들이 하나 둘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서서 뭐 폴리곤 이야기도 살펴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솔라나와 관련해서 가격 하락과 관련된 또 우려 섞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일단 전일 대비는 3.4% 정도 하락하면서 20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벤자민 코헨이라는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사이클 때 에이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솔라나도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만약에 주요 지지선을
유지해주지 못하면 현재 가치에서도 50% 이상 추가 하락한다. 그래서 1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워낙 프로젝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는 곽강받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또 50%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또 전반적인 투심을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바이누 이야기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일 대비 1.5%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죠. 뭐 가격 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걸 다 읽을 수도 없어요. 0.00000을 세다가 이제 늘 틀리곤 하는데 이 시바이누가 시바리움을 얼마 전에 출시를 해서 조금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시바이누가 시바리움을 가동하고 나서 시바이누의 보유자 중에 74%가 이 손실권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시바리움 출시 전까지 기대감에 오르다가 오히려 출시가 됐는데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홀더들은 대부분이 현재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한 15% 정도만 수익권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알트코인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그러네요. 시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보유자 90% 이상이 손실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파이 관련된 토큰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어제 저희가 디파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디파이 예치량의 최저치다. 역대급으로 최저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역대급으로 최저치의 최소 인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디파이 토큰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손실이면 사실 모두가 다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그나마 디파이 쪽은 좀 살아나고 있고 이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를 하면서 이 암호화폐 안에서도 AI 테마들이 있거든요. AI 사업을 영위하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AI 토큰들은 조금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전주 대비 보면 20%, 5%, 6% 오르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4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AI나 이런 빅데이터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랑 연결시켜서 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챙겨갈 수 있는 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코인에도 AI 테마도 있고 있죠. 메타버스 테마도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공부해요? 이런 거요? 동생은? 이게 어떤 코인인지 그런 것들을 주로 어떻게 체크를 해? 그냥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는 것 같고 네, 왜냐면 사실 이 코인이라는 게 보상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하나의 AI 은주 GPT를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는데 다 사람들이 챗 GPT만 쓰잖아요. 그러면은 좋아 은주 GPT를 쓰는 사람들에겐 내가 보상으로 코인을 줄 거야 라고 이제 마케팅을 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AI라던가 IoT라던가 이렇게 4차 산업 기술과 관련된 기술에는 코인들이 훨씬 더 쉽게 붙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조업이나 이런 데 코인 안 붙잖아요. 그렇지, 신발 그렇지. 사면 코인 드린다 이런 거 저희가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웬만한 건 다 디지털 베이스고 특히 4차 산업 기술과 관련해서 코인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 주식처럼 모든 제조 분야나 모든 산업 분야를 훑을 수는 없지만 이 디지털에 국한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어렵진 않다. 오히려 주식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체 실컷 공부했더니 갑자기 또 맥심 나오고 끝이 없잖아요, 거기는. 맞아. 네, 일단 뉴스를 많이 보고 이러면서 네. 이제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네,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게 어떤 테마의 코인인지 어떻게 알지 했더니 결국은 열심히 그냥 찾아보는 네.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챗 GPT 만든 데에서도 코인 출시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도 맨날 코인 얘기만 하고 있고 주커버그, 페이스북 주커버그는 아예 자기가 지갑 만들었다가 미국에서 야 너 지갑 당장 그거 하지 마 해가지고 바로 다 만들었는데 닫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디지털 쪽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내가 무언가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코인 토큰을 보상으로 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보인다. 진짜 모르는 게 없어.